안녕하세요. 2015년도 3회차 노동관계복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차별해서는 아니게 된다. 맞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이 네 가지 맞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고충 처리 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 잘못됐네요. 고충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협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죠. 협의. 동의도 아니고.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입니다. 고충 처리 기관도 아니고 동의도 아닙니다. 2번이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4번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도 아니 된다. 이 얘기도 맞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대상 업종 및 지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가끔씩 이제 업종과 지역에 관련된 이 단어를 살짝 바꿔서 나오니까 좀 조심해서 보세요. 1번 사업의 전환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역이 아니고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의 축소 정지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구직자 수가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 수에 비해서 현저한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지정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돼서 당해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1번 지역이 아니고 업종인 거예요. 다음 3번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국내의 경우에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 지자체장에. 그래서 제가 본문 본서 할 때 좀 이런 박스 하나 그려드리고 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료와 유료,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 그래서 국내는 무조건 지자체장이고요. 국외는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는 신고고 유료는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를 좀 알아두시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의 지문은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가 틀린 거죠. 2번 유료직업 소개사업자의 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다? 선급금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유료직업 소개사업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상담원만이 직업소개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돼. 1명 이상. 그래서 2명이 아니고 1명 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온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해서 고령자법에 있어서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건 뭐 반드시 나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첫 번째 제조업은 몇 %다? 제조업은 2%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부임, 운수업, 부동산업, 그 다음에 임대업은 몇 %다? 6%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의 것들은 몇 %다? 3%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고령자법에서는 이게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운부임이 몇 %다? 예, 3번 6%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근기법은 적용하는 게 근기법 적용. 첫 번째 전부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일부 적용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부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제외자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동거의 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 이 두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4인 이하에서는 일부가 적용이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고, 2번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에서도 주휴일이라든가 산전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2번 지문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용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요. 그죠?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근기법의 적용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6번 직업안정법상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무료직업 소개사업은, 그래서 무료직업 소개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무료직업 소개 사업의 경우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우리 교재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문에도 좀 나오네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공단, 각급 학교나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설립되어진 훈련기관,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의 기관은 뭐다? 신고해야 된다. 특히 무료 직업 소개서는 뭐다? 비영리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비영리 기관. 대신 어쨌든 여기 얘기했던 몇 개의 기관은 신고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의 정답은? 예, 1번인 거죠. 공익단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기관에 속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근로기준법상, 근기법상 임산부 보호에 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거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며칠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간단했는데 하도 이제 쌍둥이 출산 비율이 높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TV 영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대한민국 만세도 있고 하여튼 뭐 라유리 이런 TV 프로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쌍둥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는 단태아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태아만 한 아이에 대해서만 가졌는데 요즘은 다태아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예전에는 이걸 90일만 줬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이상은 30일 더 줘야 된다. 그래서 120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후 출산한 이후에 휴가를 며칠을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45일 이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태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 60일 이상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출산 전후 휴가 자체만 물어봤다면 예, 이것만 얘기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지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3번인 거죠. 90일과 45일. 4번도 지문이 120일과 60일로 나왔으면 이것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여긴 90일로 잘못 표기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용정책기본법상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법률상 명시. 예. 그래서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건 고령자, 여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명시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이내? 며칠이에요. 며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며칠이 없어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징계나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 취해서 안 되고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한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지문은 다 맞는데 1번 7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살짝 바꿔놔서 나와요. 10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예, 이거 제가 본문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 개념. 그래서 근로자 개념이 두 가지예요. 재직자로만 한정할 것이냐,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까지를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로만 한정한 건 딱 두 개예요. 근기법하고 고령자법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법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현재 시험 문제 나오는 법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재직자와 실업자를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남녀고용평등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도 있고요. 직능법.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나요? 예, 근로자 직업능력, 예, 직능법상 근로자 정의, 직능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죠. 그럼 뭐예요?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정답은 4번이죠.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이게 실업자죠. 그죠? 예, 고용된 자는 재직자가 되는 거죠. 다음 11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등에 대해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노동조합에,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 예, 맞죠, 이것도. 그다음에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승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
예, 승인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어쨌든 여기서 정리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고 요건을 짚고 넘어가면 지금 나왔던 것처럼 경영상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해고자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0일 전에 성실히 협의해라. 누구와? 근로자 대표와 성실 협의. 예. 협의에 이것도 합의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어떤 내용들이 서면에 임금에 관련된 거죠. 임금 얼마 줄 거고 언제 줄 거고 어떤 식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주에 몇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주, 휴일 우리 회사는 매주 어느 요일에 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이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업무 내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근로계약 체결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금지가 있죠. 금지. 그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도 나왔다시피 의약 예정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임금 채권에 대해서 상계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상계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제 저축 금지가 있었죠. 강제 저축 금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금지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지문을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위약 예정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 구성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취업 장소 취업 장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권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근로자 비진학 청소년은 아닙니다. 비진학 청소년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학업이 먼저지 돈 벌러 다니는 게 먼저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 능력 우선해야 될 세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정책 심의 노동부 장관 밑에 두는 고용정책 심의회의 그래서 위원장 누가 되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되죠. 장관이 되고 위원은 장관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둘 수 있고 자 위원들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와 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자죠. 그 다음에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죠. 차관급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 둘 수 있죠. 전문위원회 5개 위원회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이 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서 한번 정리해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뭘까요? 설명이 틀린 거라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번이 25인 이내. 예, 여기 30인 이내지 25인이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그죠? 예, 5개의 전문위원회 두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예,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거죠. 자, 15번.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이 아닌 것은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예, 그럼 뭡니까? 정답은 1번. 단체 요구권은 아닌 거죠. 자, 16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 실적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국가 지자체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우수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예, 이거는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사람들을 헷갈릴 수 있게 한 것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본문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노동법규 시험은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숫자다. 숫자. 두 번째는 뭐다? 말장난이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원래 정답인데 뭐 한다라든가 해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지문은 할 수 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지문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예,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 사업주. 예,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과 시행. 예, 어떠한 정책에 대한 거 대책을 수립하고 이걸 시행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이건 정부 몫이잖아요. 정부.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정책. 국가 정책을 사업주가 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용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정책 수립 시행. 이건 뭐 사업주 몫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다음 18번. 남녀고용 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번 지문은 6세 이하도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요. 예, 이게 잘못됐네요. 육아휴직 첫 번째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근로자면 각각의 1년씩 쓸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쓰고 있다. 사용 중이다. 그럼 나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쓰고 있으면 이미. 예.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몇이? 1년이죠. 1년. 예.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19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준고령자의 연령은 고령자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고령자 기준 고용률과 나이. 그죠? 준고령자, 그다음에 고령자. 준고령자는 50에서 55세까지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는 몇 세? 55세 이상인 거죠. 이게 나오는 나이는 다 만 나이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뭐예요? 예, 19번은 3번이 되겠죠? 자, 20번.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신고 및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14일이 아니고 이것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예. 1번에 대한 지문은 지체 없이가 돼야 되는 거죠. 1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만큼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급여는 이 법이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0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입니다. 12개월. 그 다음에 4번.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한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업이라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업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봤다든가 아니면 이력서를 제출했다든가 등등등 이런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가서 신고를 해야 그 실업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이 날짜까지 구직 활동한 날짜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지 그냥 실업한 상태에 있다고 무조건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관계복귀도 모두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그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본문 그러니까 교재를 찾아보라는 거죠. 교재를 찾아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다 정리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반드시 길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